자, 요약해 볼게요. 짧은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 이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반드시 하락한다는 건 아니지만 최근 가파르게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롱 포지션 일부를 수익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퐁크입니다. 오늘도 제 관점을 말씀드릴 거고요. 그 전에 지난 관점 복귀 먼저 할게요. 자,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. 4월 8일에 공지한 비트코인 지지 가격 75.3K와 74.8K 지지 가격을 공지한 직후 하락했고 말씀드린 가격을 테스트한 뒤 크게 상승했습니다. 당시 최저가를 잡아냈고 그 최저가로부터 27% 상승했습니다. 그리고 4월 20일 영상, 그러니까 이때 올린 영상이죠. 당시 영상에서 공지한 지지 가격은 84.5K와 83.2K였습니다. 그 가격을 테스트하고 상승했고요. 그리고 텔레그램에선 더 자세한 지지 가격을 업데이트했었죠. 84.1K와 83.9K 지지 가격을 공지한 직후 하락했고 말씀드린 가격을 테스트한 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. 이틀 전 영상에선 더 크게 상승하는 그림을 봤고 영상이 올라간 직후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. 이어서 4월 3일에 공지한 이더리움 지지 가격 1552와 1531 영상이 올라간 직후 급락했고 말씀드린 가격에서 약 20%가량 상승했습니다. 자, 지난 관점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요. 궁금하신 알트코인은 댓글에 달아주세요.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알트코인을 다음 시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텔레그램에선 더 심도 있는 분석, 라이브 스트리밍, 그리고 알트코인 지지 가격까지 공지하고 있으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총 상금 3만불 대회도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. 첫 번째 근거 61선과 121선, 과거 두 이평선이 역배열된 구간은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이후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바로 백테스팅 해볼게요. 이평선은 정배열이었고 급락하면서 이평선이 역배열되었습니다. 그 이후 기간 조정을 겪고 크게 상승, 이평선 정배열, 깊은 조정으로 인해 이평선이 역배열되었습니다. 그리고 기간 조정을 겪고 큰 상승 추세, 이평선 정배열, 급락으로 인해 이평선이 역배열되고 기간 조정을 겪은 뒤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. 이평선 정배열, 깊은 조정으로 인해 이평선이 역배열되었습니다. 그리고 가격 조정을 겪은 뒤 다시 한번 상승 추세, 이평선이 정배열되었고 깊은 조정으로 인해 다시 한번 역배열되었습니다. 그리고 역배열 기간보다 이후 더 높은 고가를 만들어냈고요. 이평선이 정배열되면서 상승했고 깊은 조정을 겪은 뒤 역배열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역배열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겪고 이후 큰 상승 추세,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이 왔죠. 이평선이 역배열됐고 그 역배열 기간을 거쳐 더 높은 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. 자, 보신 것처럼 이평선이 역배열된 구간은 손익비가 매우 좋은 편에 속했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더 높은 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. 따라서 현재도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. 두 번째 근거로 테더 도미넌스를 볼게요. 도미넌스 지지선은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테스트에서 이탈했고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바로 백테스팅 해볼게요. 네 번째 테스트에 이탈했고 그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. 도미넌스 지지선 네 번째 테스트에 이탈했고 리테스트한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. 다시 한번 도미넌스 지지선 세 번째 테스트의 지지선을 이탈했고 그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. 도미넌스 지지선 네 번째 테스트에서 이탈했고 그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했습니다. 자, 현재도 똑같죠? 약 3개월 동안 이어온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리테스트를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도미넌스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앞선 두 가지 근거를 감안했을 땐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. 그러면 이어서 단기 관점을 볼게요. 첫 번째 근거 RSI, 과거 RSI가 28 이하로 하락하면 66 부근까지 반등했고 그 66 부근에서 기간 조정을 겪거나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백테스팅 해볼게요. 가파르게 조정받으면서 RSI 괌에도 그 이후 추세가 변곡되면서 66까지 반등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가격 조정, 또다시 28 이하로 하락했죠. 그 이후 반등해서 66을 테스트했습니다. 66을 테스트한 이후 다시 한번 가격 조정, 그 이후 상승 추세를 시작했습니다. 깊은 조정이 발생하면서 28 이하로 하락했고 추세가 변곡되면서 66까지 상승했습니다. 그리고 66을 두 번 테스트한 이후 가격 조정, 다시 한번 큰 조정이 찾아오면서 28 이하로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추세가 변곡되면서
부근에서 66을 테스트했죠. 이번에도 단기 조정 이후 크게 상승했습니다. 28까지 하락하고 66까지 단기 반등, 그 이후 조정받았습니다. 다시 한번 28 이하로 하락, 66까지 반등했죠. 그 이후 가격 조정. 자, 현재도 똑같죠. 28 이하로 하락한 뒤 현재 66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. 따라서 기간 조정 또는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 받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두 번째 근거로 CME 갭을 볼게요. 현재 91.6K의 CME 갭이 있고 최근 거의 모든 갭을 해소했기 때문에 91.6K 이하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당장 하락할지 한 차례 고가를 더 높인 뒤 하락할지는 아직 알 수 없죠. 다만 더 고가를 높이고 해소하면 이 하락폭이 깊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소하고 고점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. 세 번째 근거로 121선을 볼게요. 과거 121선을 돌파하고 다시 121선을 종가로 이탈한 경우 단기적으로 조정이 깊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121선에서 지지받고 결국 이평선을 이탈했습니다. 그리고 반등해서 121선을 다시 돌파했죠. 하지만 더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결국 이평선을 다시 한번 이탈했습니다. 그 이후 깊은 조정, 다시 한번 반등해서 121선을 돌파했지만 또다시 3일 뒤 이탈했습니다. 그리고 실망한 매물이 나오면서 깊은 조정,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상승, 이후 조정이 발생하면서 이평선을 이탈했고 그 이후 반등해서 다시 한번 이평선을 돌파했습니다. 이후 기간 조정을 겪으면서 이평선을 이탈했죠. 그 이후 깊게 하락했습니다. 이평선을 이탈했고 그 이후 조정을 받았습니다. 다시 한번 이평선 돌파, 그리고 빠르게 고가를 높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탈했죠. 그 이후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. 자, 현재 시점을 볼게요. 최근 상승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조정이 1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. 121선을 종가로 이탈하면 이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. 자, 네 번째 근거로 엔빌롭을 볼게요. 과거 엔빌롭 상단까지 상승하면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이후 가격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바로 백테스팅 해볼게요. 엔빌롭 하단에서 상단까지 상승, 그 이후 점차 상승세가 둔화됐고 그 이후 깊은 조정에 빠졌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해서 엔빌롭 상단을 테스트했죠. 기존 상승폭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엔빌롭 상단을 테스트한 뒤 깊은 조정, 가파르게 상승했고 엔빌롭 상단을 테스트했습니다. 그 상승세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되었죠. 다시 한번 상승해서 엔빌롭 상단 테스트, 그 이후에도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. 다시 한번 엔빌롭 상단 테스트, 그 이후 깊은 조정, 상단 테스트 이후 횡보, 계속된 상단 테스트 이후 결국 상승 추세가 주춤했습니다. 다시 한번 상단 테스트, 그 이후 깊은 조정. 자, 현재도 엔빌롭 상단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. 현재 상당수의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. 따라서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공지한 75.3K와 74.8K 그리고 84.1K와 83.9K에서 진입한 롱 포지션은 일부 수익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현재 가격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유력한 지지 구간은 88.8K 그리고 86.4K였습니다.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저항은 99.3K, 96.6K였고 이 가격을 일봉 종가로 넘긴다면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저항받는다면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이 가격을 넘기는 걸 보고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요약해 볼게요. 짧은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 이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반드시 하락한다는 건 아니지만 최근 가파르게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롱 포지션 일부를 수익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이어서 알트코인 복귀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던 이오스를 보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채널 구독 부탁드릴게요. 이오스는 121선 이하에서 다시 이평선 위까지 상승하고 또 다시 이평선을 이탈한 뒤 다시 돌파하는 사이클을 반복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평선 이하로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과거 여러 차례 저항받았던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선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그 구간은 피보나치 0.786과 중첩되고요. 과거 가장 큰 볼륨이 터진 구간과도 중첩됐습니다. 김치 프리미엄은 0.5%로 낮은 축에 속했고 고래지갑의 출금량은 매우 많았습니다. 자, 모든 근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이오스의 유력한 지지 구간은 0.5449 그리고 4774였습니다. 이 가격까지 반드시 하락한다는 게 아니에요. 쇼치라는 것도 아닙니다. 이 가격까지 오면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하락하면 롱베팅을 하겠다는 겁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궁금하신 알트코인은 댓글에 달아주세요.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 총상금 3만불 대회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댓글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